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삼각함수 내용 중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개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우리가 삼각함수 내용을 배울 때 지금 사분면, 좌표 평면, 사분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사분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냐면 여기가 제1사분면 내 위치하려면 동경이 제1사분면에 위치하려면 그 세타의 각의 크기가 동경이 0도부터 세타가 90도 사이에 동경이 위치해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2사분면에서는 동경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했었죠? 90도보다는 크고 세타가 180도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세타의 각은 어떻게 표현되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제3사분면에 위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의 동경의 각의 크기는 180도부터 세타가 270도 사이에 있고 그때의 세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각을 의미하는 거겠죠. 됐죠? 그 다음에 4사분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4사분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270도부터 세타가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각을 의미하겠죠. 됐죠? 그래서 좌표 평면의 사분면에 위치한 동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는데 저번 시간에 그 내용의 연장선으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다양한 위치 관계가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X축 대칭. 두 동경이 X축 대칭인 경우, 두 동경이 Y축 대칭인 경우,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인 경우, 두 동경이 Y는 X그래프 대칭인 경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이야기해보자고 하면은 Y는 마이너스 X그래프 대칭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위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동경이 X축 대칭의 관계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잘 그려볼게요. 그래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동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것의 각을 세타라고 표현해 봅시다. 됐죠? 세타 1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한 동경은 X축 대칭이 되도록 표현이 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야겠죠. 그리고 여기의 각이 얼마다? 세타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되는가요? 그래서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세타 1하고 세타 2에 대한 동경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x축 대칭이라고 하면은 어느 각과 이 각과 이 각이 어쩌다고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됐죠? 방금 뭐라 했어요? 여기 각과 여기 각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됐는가요?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여러 번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릴 수, 그래프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 여러 번 한번 그려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그러면 x축으로 대칭되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각과 내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여기 각이겠죠. 세타 1이면 세타 1, 그리고 이 각이 나타나는 건 세타 2.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여기에서 내가 알 수 있는 특정한 각이 있는가 라고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봤더니 세타 2하고 세타 1하고 더하면 몇 도인가요? 한 바퀴 도는 360도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면 세타 1과 세타 2를 더한 동경의 각이 360도구나, 한 바퀴 도는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일반각을 배웠으니까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0부터 세타를 우리가 0부터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라고 하는 거를 360도보다 작은 각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편의상 지금 저렇게 표현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세타 1과 세타 2를 더한 게 360도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이 세타와 5세타가 이루는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서로 두 동경이 세타와 5세타의 각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x축 대칭일 때 세타의 범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각만 찾아볼게요. 예각 세타의 각은 이라고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세타라고 하는 것과 5세타라고 하는 그 각이 이루는 동경이 여기 세타죠. 그 다음에 5세타가 이루는 동경이, 다시 그려볼게요. 세타가 이루는 동경과 5세타가 이루는 동경이 x축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x축 대칭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세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에다가 표현한 저 값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세타 더하기 5세타에 대한 값이 360도라고요. 근데 일반각으로 표현할 거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가 쓸 수 있고, 6세타가 요거니까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6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라고 쓸 수 있고, 됐죠?
이때 n이 6이 되는 경우 n이 0부터 이렇게 쭉 집어넣을 수 있는데 n이 0이라고 하는 거는 한 바퀴도 돌지 않은 경우, n이 1인 경우, 한 바퀴 돈 경우, n이 2인 경우, n이 3인 경우, n이 4인 경우, n이 5인 경우, n이 6인 경우 보면은 n이 6이라고 하면은 360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 바퀴 돈 상태로 다시 60도 도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원상 복귀되는 동경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서로 다른 동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6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예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집어넣어 봐야겠죠. n이 0이면 60도고요. n이 1이면 120도라서 안 되네요. 그 뒤에 거 전부 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되는 것들은 어떤 거다? 60도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동경이 이루는 위치 관계가 y축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프 그려볼게요. 내가 지금 한 동경이 이루는 각이 세타 1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른 한 동경이 이루는 각이 y축 대칭이니까요. 왼쪽으로 그려줘야 될 거고요. 그 각이 세타 2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됐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각은 이 각입니다. 여기가 세타 1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방향이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대로 양의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양의 방향이므로 양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한 바퀴 지금 도는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x축 대칭, y축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몇 도를 이룬다? 180도를 이룬다. 일반각이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를 이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와 똑같은 예지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세타와 5세타가 이루는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얘가 세타의 각의 크기는 이라고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세타 더하기 5세타에 대한 값이 얼마라고 할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그려볼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뭐를 그려야 되냐면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여기가 세타고 그 다음에 어디가? 반대편이 어디가? 여기가 5세타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분명히 그림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가져다가 5세타라고 표현하지 않기. 됐죠? 여기를 5세타라고 표현하지 않기. 어디가 5세타냐? 시초선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5세타이고 됐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어디다? 2세타에 맞춰서 y축 대칭이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각은 저기가 세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보니까는 180도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세타 더하기 5세타에 대한 값이 180도이다. 근데 일반각이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라고 쓸 거고 6세타가 적으니까 세타에 대한 값은 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에서 우리가 n 뭐뭐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n이 0부터 1,
2 띵띵띵 해가지고 n이 어디까지 6이 되는 순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점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5까지 이루는 동경 6개가 전부 다 뭐하다고요? 서로 다른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라고요. 여기에서 문제를 물어볼 때 뭐 제2, 4분면의 각을 찾으세요. 제3, 4분면의 각을 찾으세요. 제4, 4분면의 각을 찾으세요. 뭐 이런 문제를 만들어 내릴 수도 있겠죠. 예각의 크기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30도고요. n을 집어넣으면 90도니까 여기서부터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30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3번 세 번째 거.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 각이 세타예요. 여기가 세타 1. 그런데 원점 대칭이려면 여기에 있는 그래프 그대로 여기로 이렇게 넘어와야겠죠. 됐죠? 그런데 제가 말했죠. 세타 2 각을 표현할 때 정확하게 여기가 세타 2라고 하는 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가 지금 세타 1이냐? 여기가 세타 1이죠. 여기가 세타 1. 맞는가요? 여기가 세타 1이기 때문에 시계 반시계 방향 그대로 여기가 세타 1. 그러면은 내가 알 수 있는 거. 여기가 180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세타 2에서 세타 1을 뺀 값이 얼마다? 180도이다. 근데 일반각으로 표현되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라고 쓸 겁니다. 됐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와 5세타가 이루는 동경이 원점 대칭일 때 이번에는 제 2, 4분면의 각의 크기는 2, 4분면에 위치할 수 있는 동경 각의 크기는 이라고 물어볼 겁니다. 문제가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세타라고 하는 각이 있고요. 5세타라고 하는 각이 있고요. 5세타가 이루는 동경이 원점 대칭하게 이렇게 된다 했죠. 각은 이렇게 됐죠. 근데 아까 어디랑 똑같아요? 원점 대칭이면 요각이랑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찾을 수 있는 각 어떤가? 이 180도인 저 각. 그래서 5세타에서 세타를 뺀 각이 180도이면 된다고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야 되니까는 4세타 세타를 나누면 4, 9, 36 4로 나누면 45도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거 어디까지? 4, 9, 36 되니까는 n이 될 수 있는 거는 2, n이 될 수 있는 건 3 4가 되는 순간 동경의 위치가 원위치 0일 때와 똑같거든요. n이 0이라고 하면은 45도고요. n이 1이라고 하면은 135도고요. n이 2라고 하면은 180도를 넘어가네요. 225도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안 되니까는 2, 4분면이 위치하는 각 어디다? 여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에서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예각, 둔각에 대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각이라고 하는 거는 0도부터 90도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각, 직각은 90도이고 둔각은 90도부터 180도 사이의 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각은 180도이고 둔각을 물어봤을 때는 90도부터 180도인 이 각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예각은 0도부터 90도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4분면의 각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뭐라고? 둔각의 크기는 이라고. 됐죠?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내용. 4번은 뭐였죠? 두 동경이 y는 x 그래프 대칭. 우리가 함수에서 이야기할 때 y는 x 그래프 대칭이라고 하면은 역함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했었고요. 지금은 동경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 그래프 대칭이라고 했는데요. y는 x 그래프라고 하는 거 먼저 여기다 그려볼게요. y는 x 그래프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한 동경이 세타 1이라고 합시다. 이거에 맞춰서 y는 x 그래프 대칭이려면은 이렇게 지금 그려져야겠죠. 여기가 세타 2, 여기가 세타 1이라고 했을 때 y는 x 그래프는 여기 각이 세타 1이라고 하는 거, y는 x 그래프에 대한 대칭이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잘 그려보시고 이거에 대한 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타 1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타 2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같다? 각이 같은 그 지점만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디를 알 수 있어요? 어디가? 여기가 90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얼마라고 하는 거? 90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 세타와 5세타가 이루는 동경이 y는 x 그래프 대칭일 때 얘가 세타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y는 x 그래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타내져 있고, 여기가 세타고 어디가 5세타고 여기가 5세타고, 그때 내가 같다고 할 수 있는 각은 어디라고요? 여기가 세타라고요. 됐죠? 이거를 잘 놓치기 쉽습니다. 저것에 대한 내용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5세타와 세타를 더한 값이 얼마라고요? 90도라고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라고 쓸 수 있고, 6세타니까 세타는 60도 곱하기 n 더하기 15도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거는 0부터 몇 가지? 5까지. 됐죠? 0 집어넣으면 15도, 1 집어넣으면 75도, 2 집어넣으면 135도가 되므로 이 뒤에 거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는 이 각 두 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마지막 5번. 두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겨 있는 그래프고요.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그래프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각 한번 그려볼게요. 각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가까이 그리는 게 좀 더 편하니까, 여기가 지금 뭐예요? 세타 1이고, 그거에 맞춰서 y는 x 그래프로 이동하면 여기가 세타 2겠죠. 됐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아까 y는 x 그래프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각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 90도와 어디가, 여기도 90도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그
가게 크기가 여기까지 오는 가게 크기와 같다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세타 2, 세타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다가 잘 보셔야 됩니다. 되는가요? 그래서 세타 1 더하기 세타 2의 값이 아까는 90도였는데 이번에는 270도더라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그대로 봐볼게요. 세타와 5세타가 이루는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대칭일 때 예각의 크기는 라고 물어볼 거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y는 x 그래프라고 하는 거 있을 거고, 세타라고 하는 크기가 어디엔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가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5세타라고 하는 각이 있겠죠. 이제 세타가 다른 곳이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이야기하려고 저렇게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있는 각의 크기가 뭐가 같다고요? 여기에 있는 각과 여기에 있는 각이 같고, 90도니까는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이 같고,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된다고요. 그러고 나면은 어디가 두 개를 더한 값이 270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5세타에 대한 값이 270도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라고 쓸 수 있고, 6세타니까는 세타 값이 60도 곱하기 n 더하기 6으로 나누면 6, 4, 24, 6, 5, 30이라고 쓸 수 있네요.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거는 어디서부터? 0부터 몇 가지? 6, 6이 30, 6일 때 360이니까 5까지. 됐죠? 그럼 0 집어넣으면 45도고, 1 집어넣으면 105도가 되니까 이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각은 뭐다? 45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대칭, y는 x 그래프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 y축 대칭, x축 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지금 한번 정리, 마지막 최종 정리 해볼게요. x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두 개를 더했을 때 어떻다고? 세타 1 더하기 세타 2를 했을 때 360도가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y축 대칭은 아까 뭐였었죠? 180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원점 대칭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원점 대칭은 뺀 값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값이 얼마이다? 180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y는 x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x1 더하기 x2에 대한 값이 그러니까 뭐였어요? 90도였어요. 그래서 90도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의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쓸 수 있었죠? 두 개의 합이 270도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270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360도고 180도고 180도고 90도고 270도라고 하는 거를 외우려고 하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헷갈리기도 하고요. 됐죠? 그러지 말고 전부 다 뭐를 그리라고 이렇게 그림을 전부 다 그려서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풀 때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됐죠?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중간에 공식으로만 외워가지고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림 그려서 문제 해결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동경이 이루는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안녕.